여러분은 1인 가구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세요?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독립. 시대가 바뀜에 따라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주거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주거 환경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간연구원 건축정책본부의 조시은 부연구위원입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데서 살 수 있죠. 방도 따로 있고 거실도 따로 있고 좀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기존 문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자산의 큰 비중을 주택비에 소요를 하고 있고요. 경제적 여건이 넉넉지 못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또 사시는 공간에 대해서도 이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일반 가구의 34.5%에 해당했고요. 가구 수로는 750만 가구입니다. 5년 전이었던 2018년에 1인 가구 비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40년까지는 36%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이제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50만 호 주택 공급 계획 로드맵이 발표가 된 바 있고요. 층간소음 기준 강화라던가 쪽방 거주자 이주 지원과 같이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공동주거 시설의 건축 기준은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의 건축 기준은 주택법상 준주택이거나 건축법상 공동주택 외로 분류되는 경우에 좀 상이한 건축 기준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기 설비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사항이지만은 다가구 주택은 선택 사항입니다. 경계벽 두께 기준 같은 경우에도 좀 차이가 있어서 준주택의 방음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법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실내 소음도 기준 적용이 재개가 되고 있고 설치 기준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소형 공동주거시설의 건축 기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건축 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연구를 진행하면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1인 가구들은 주거 공간 면적이 약 20에서 40제곱미터의 공간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 1인 가구들이 거주하고 있는 면적을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평균적으로 34제곱미터, 한 10평 정도 되는 규모의 주거시설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의 특성을 살펴봤을 때 거실과 식당, 부엌이 한 공간에 합쳐져 있는 LDK 구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부스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과 함께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는 이제 주중 그리고 주말에 체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약 7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약 11시간 정도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생활하는 주거 면적이 좁은 경우에 주거시설에 체류하는 시간이 조금 짧았고, 또 반대로 주거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주거시설에 체류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긴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가 주거 공간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제 수면, 그리고 식사, 조리, 세탁이나 빨래 이런 일상적인 생활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취미 활동, 자기계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지금 1인 가구로 혼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불편함이 집에서 좀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은 물건들을 어디에 둬야 할지 가장 큰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설문조사에서도 동일하게 1인 가구들이 주거시설 공간 내에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주거 면적이 좀 좁은 경우에는 빨래를 이제 실내 공간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금방 습해져서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았고, 주거 공간
공간이 조금 넓은 경우에는 집수리라든지 이런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 주거 기준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정하는 것인데요. 2011년에 이제 이후로는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한 설비나 주거 면적 그리고 환경 기준에 대한 사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국외에 유사한 주거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 좀 개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주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좀 상향된 주거 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점과 1인 가구가 주거 면적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할 때 최저 주거 기준의 주거 면적에 대한 기준도 좀 다시 고려해 보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용도를 구분하는 방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택의 유형이 주택법과 그 건축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숙사 같은 경우가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에 해당하지만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용도 분류 방식에 따라서 모호한 건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주거 기준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함께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고시원 등 모든 소형 공동주거시설이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준하는 수준으로 빛이나 열, 소리와 같은 환경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형 공동주거 시설은 이제 결과적으로 다수의 1인 가구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가 생활하는 공간의 질도 담보가 되어야 되지만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 공간들은 어떻게 조성되고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인 가구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 환경을 조금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 시설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채광을 조금 더 좋게 한다든지 숨은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제공을 한다든지 커뮤니티 시설이나 테라스 같은 이제 다양한 조금 1인 가구의 여러 수요들을 반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함께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공유 주거라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1인 가구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생활을 하는 빈도가 좀 적은, 시간이 좀 적은 그런 주방이라든지 다양한 공간들을 함께 이용하는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수건축사 사무소의 고석홍 소장이라고 합니다. 다뇌이브라는 건물은 흔히 말하는 상가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다가구 주택의 시설입니다. 어떤 종류의 용도, 어떤 주거시설을 넣어야 될지 고민을 했을 때 1인 주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인 주거를 꼭 넣자. 그래서 1인 주거의 가장 문제점이 협소한 공간, 그리고 수납의 그런 문제점, 그리고 뭐 냄새 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건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위층에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1인 주거들을 전략적으로 가장 위층에 넣고 건축적으로 창문의 방향 크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층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한 좀 설계였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에 모든 세대가 이제 외부 공간, 테라스라는 외부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인데요. 여기 와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작은 1인 주거여도 일부러 건물을 좀 파내서 안으로 들어오는 테라스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밑에도 보시면은 아랫집들이 가장 넓은 테라스, 그 다음 중간 테라스, 그 원룸은 좀 작은 테라스, 그렇게 해서 비상시에는 피난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그런 코로나 시대 때도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환경에서 이런 반외부 공간은 되게 집 안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계획을 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 뇌이브에 하려고 했던 1인 주거는 좀 밝고 층고도 높고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높은 층고를 확보했고 층고가 높은 이 공간에 세로로 아주 긴 수직적으로 긴 창을 두어서
빛도 채광도 되게 깊숙이 들어오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아무래도 주거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부족해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 시설에서는 숨은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공간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다락방 계단의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 공간을 조성한 것인데요. 계단 아래 공간을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뭐 옷이라든지 다양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얼마 전에 뭐 전세 관련 뭐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서 다가구 시장이나 다세대 시장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시장이 되게 위축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우리 건축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좋은 품질의 집을 제공을 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꼭 만들어 주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에 관한 건축 기준의 개선은 단순히 관련 규정을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시장이 지닌 사정이라든지 정부 차원에서의 주택 재고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거시설 공급자의 사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관련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인 가구의 거주 요구나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소규모 공동주거 시설의 건축 기준 개선 방향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